그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출마 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창당 선언을 한 거죠. 창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크게 위풍에서 돌풍으로 돌풍에서 태풍으로까지 확장될 거라고 많은 분들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라는 이제 분석가들이 사과도 하고 막 이러는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특히 호남에서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2배가 나오는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디어 리서치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18.5, 국민의미래가 34.8, 녹색정의 2.0, 개혁신당 3.8, 새로운미래 2.6, 조국혁신당이 27.5예요. 네. 이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게 오늘 이번 주 3월 20일 날 나왔던 조사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번 CNI에 의뢰했던 조사는 광주 전라가 46.4%예요. 46.4.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30.1, 국민의미래가 13.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엄청나네요. 광주 전라 지역 같은 경우는 야물게 싸워라. 여기에 대한 그리고 지역구에 혼선이 없잖아요. 지민 비조. 지역구 지민 비조. 지민 비조. 그다음에 또 그 비조 지민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야무지게 싸워라. 뭐 똑바로 싸워라. 똑바로 싸워라. 야물게 싸워라라고 하는 게 이제 호남 지역에 이런 굉장히 강한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겁이 날 정도의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왜 그 누구들 쫄았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부산을 갔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 부울경 대구 경북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부선 라인을 타고 이제 이 조국의 돌풍이 태풍이 상경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지나서 대전, 충청권을 이 태풍이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조국 대표께서 그 뭐 저도 내려가는데요. 저도 외가가 제주라서 제주 갑니다. 저는 외가가 애월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춘생 후보는 원래 제주 출신이에요. 제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온 그 제주 남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갔다가 일요일 날은 대전 충청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그래서 저도 청주에 가서 쭉 이게 이 바람을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서 뭔가 좀 왜 이렇게 좀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잘 못 싸우냐에 대한 어떤 답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톤앤 매너로 그리고 아주 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역할 분담이죠. 민주당은 사실 캐치올 파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도층의 그 이런 감정선이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저는 뭐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기동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조금 이렇게 빠르게 쾌적선처럼 움직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객진의 망치선 역할을 뭐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응원과 기대감이 여전히 더 존재하고 더 올라갈 게 있다라고 저는.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시각들은 있어요. 진보 안에 어차피 이 선거는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 2월달 내내 민주당이 출렁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론 분석가들은 첫 번째 조국혁신당의 등장, 두 번째 런종섭 사태, 세 번째 황상무 수석의 문제,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큰 사안이 없었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그 야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없더라도 원래 이 지지율은 민주당이 회복될 지지율이었다.
원래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아니 있는 뭐 거죠. 여론조사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네. 그 국정 지지율이 그 6대 4 내지는 6.5대 3.5를 한 번도 부정 평가가 40을 뭐 살짝 넘은 적은 있지만 네. 대체로 3에서 3.5, 네. 3.5 인근에서 거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고 1년 10개월 내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에서 65, 6에서 6.5 정도의 부정 평가들이 있었고 6이나 6.5 중에서 최소한 5 정도가 4.5에서 5가 강한 부정 평가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중간 평가, 중간 선거잖아요. 2년 뒤에 지나는 선거는 예. 무슨 정치 공학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 뭐 운동권 심판 얘기했다가 최근에 한동훈 장관 이제 운동권 심판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종북 좌파 또 이야기 꺼냈어요. 하잖아요. 정말 촌스러운데 네.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쫄았제. 쫄아가지고 허둥지둥 스텝이 완전히 꼬이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네, 간다는 만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예. 이제 뭐 대통령이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서로 저 되게 재밌는데 네. 서로 알리바이 만들게 하고 있어요. 윤과 한이 예, 서로 이기면 내가 더 보수고 아니 이기면 내가 잘해서고 지면 네가 너 못해서 때문이야. 그런 거야. 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예. 여튼 그 얘기를 이제 따로 뽑아서 별건으로 얘기를 하고. 한번 예. 해봐야 될 문제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 바다에 해류가 있잖아요. 네. 해류는 지구의 그 회전축, 자전축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해류는 그렇죠.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있죠. 네. 파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파도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덮쳐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밀물일 때는 미리 밀려 들어오고요. 썰물일 때는 밀려 나가는 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파도가 있죠. 바람과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쓰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에서 각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약간 파도, 그때그때 바람, 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 이런 게 밀물과 썰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밀물이 들어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밀물이 들어오는 선거고, 가장 저류에는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또 물때에 따라서 조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해류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전축이 이 선거에서. 맞아요. 예. 예. 정권 심판론이 도저히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네. 변화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예, 이게. 변화하고 있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누가 몇 석을 이기고 누가 어디까지 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3주는 아주 길다. 네. 19일 남았습니다. 예, 이제. 3주는 아주 길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권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여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당연히 이제 여권은 이길 수 없는 선거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 기류가 컸으니까. 네. 그러나 이 3대 변수가 좀 주요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다라고 네. 이제 뭐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전해드린 거고, 곁길로 살짝 좀 세보겠습니다.